안녕하십니까. 뉴스버스 대표 고재학입니다. 요즘 나라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합법적으로 권력을 잡은 국가 지도자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입법부 해체를 시도를 하고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다지려다가 6시간 만에 실패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그래도 고재학의 경제버스 멈출 수는 없겠죠. 오늘 다룰 주제는 롯데그룹의 위기설입니다. 롯데는 재계 서열 6위의 그룹인데요. 현금 부자로 유명했던 기업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삼성보다 현금이 더 많은 기업이다,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아시다시피 롯데는 뭐 백화점, 마트, 뭐 면세점, 호텔, 뭐 과자, 음료수, 그러니까 소비자들을 직접적으로 상대를 하면서, 그러니까 현금 장사하는 업종이 많기 때문에 현금 부자 기업이다, 이렇게 알려졌던 재계 6위의 그룹이 조만간 유동성 위기에 처해서 옛날의 대우그룹처럼 공중분해될 거라는 정말 충격적인 그런 지라시라고 그러죠. 정보지가 증권가에 유포되면서 지금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그 롯데 위기설을 처음 제기한 사람은 11월 16일 날 뉴질랜드 교포 유튜버입니다. 교포 유튜버가 소리 없이 몰락해가는 롯데 공중분해 위기, 이런 제목의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이 내용에다가 또 일부 내용을 또 부풀려 가지고 찌라시가 만들어져서 11월 17일 날 증권가에 급속히 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위기설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너무 구체적인 거예요.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은, 롯데그룹의 빚이 무려 39조 원이다. 그런데 롯데그룹의 세계 핵심 계열사, 지주회사인 롯데지주, 다음에 호텔 롯데, 화학군의 핵심인 롯데케미칼, 세 개 회사의 빚만 30조 원이다. 그래서 지금 재무구조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롯데그룹의 차입금이 국내 4위 정도 수준인데, 당기순이익은 롯데그룹 전체를 다 합쳐도 연간 1조 원밖에 안 된다. 17위 수준이다. 그래서 곧 유동성 위기가 닥칠 거다. 롯데그룹이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데 당장 처분 가능한 부동산 자산을 팔아도 빚을 갚기가 어렵다. 그래서 유통계열사를 중심으로 조만간 직원의 50% 이상을 감원할 거다라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었고요. 그런데 나름대로의 이런 근거들이 이 시장에서 좀 먹혀 들어간 거죠. 투자자들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그러면서 18일 날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돼 있는 롯데그룹 계열사들의 주가가 폭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롯데그룹이 부랴부랴, 아니 그 지라시 내용은 사실 무근이다 라고 해명을 했고요. 우리는 안정적인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고 지라시 유포자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진화에 나섰지만은 주가 폭락을 막지는 못했고요. 결국 이번 주 초였죠. 2일 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지라시 제작 및 유포자를 처벌해달라. 이 사람 때문에 롯데그룹 계열사들의 주가가 폭락해가지고 하루에만 6천억 원이 증발되는 피해를 봤다. 처벌해달라고 수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언론을 상대로도 이제 해명 자료를 내놨어요. 아니 우리가 갖고 있는 부동산 자산만 56조 원이다. 그리고 지금 당장 동원할 수 있는 가용 예금만 15조 4천억 원이다. 우리가 지금 71조 4천억 원 갖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유동성 위기에 처할 가능성은 없다. 우리는 안정적인 유동성 흐름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언론에도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롯데그룹의 유동성 위기설이 불거졌냐. 지금 롯데그룹 전체 매출의 60% 이상을 점하고 있는 게 화학과 유통이에요. 핵심 사업 부문인데 두 부문이 지금 모두 안 좋아요. 특히 지금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롯데케미칼인데, 자, 표 한번 보실까요? 롯데케미칼은
2021년까지만 해도 매년 1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거둬들이던 롯데그룹의 캐시카우로 불리던 그런 잘 나가던 화학군의 핵심 계열사예요. 그런데 보시죠. 2022년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7,600억, 2024년에 마이너스 3,400억, 그리고 2024년에 10월 기준으로 벌써 마이너스 7,300억. 올해 영업이익이 1조 원 적자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더군다나 또 롯데그룹의 핵심 계열사 중에 하나인 롯데건설, 코로나 겪고 부동산 PF가 부실하다면서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롯데건설에 롯데케미칼이 지급보증을 써줬어요. 그래가지고 재무구조가 더 열악해졌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뭐냐면은 옛날에 빌려놓은 2조 450억 원의 회사채가 있어요. 회사채라는 게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돈을 빌린 거죠. 빚이에요. 그런데 회사채를 발행할 때 14개 채권자들과 재무약정이라는 걸 맺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원리금을 갚기 전까지 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 연결 재무제표 기준 부채 비율을 200% 이하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 그리고 영업이익 대비 상개년 평균 이자 비용, 이것을 이자 보상 비율 또는 이자 보상 배율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5배 이상으로 유지하겠다라고 14개 채권자들과 재무 약정을 맺었는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3년간 사업 실적이 너무 나빠지다 보니까 재무 약정을 어긴 거예요. 그러면은 채권자들 입장에서 이렇게 재무 구조가 안 좋으면은 우리가 빌려준 2조 450억 원을 롯데케미칼이 못 갚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네. 이거 2조 450억 떼이겠네. 야, 너 빨리 갚어. 조기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롯데케미칼의 지금 이 사업 실적이 너무 안 좋고 롯데케미칼이 지금 회사채 조기 상환의 위기에 처하니까 롯데그룹의 유동성 위기설로 번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더욱 문제가 되는 거는 롯데그룹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빚이 많은데 문제가 되는 거는 단기 차입금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롯데그룹의 핵심 계열사 3곳, 롯데지주, 호텔롯데, 롯데케미칼 3곳의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은 아시겠지만 1년 미만에 갚아야 되는 빚인 거거든요. 단기 차입금이 무려 13조 5천억 원이에요. 그런데 세계 핵심 계열사가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은 6조 8천억 원에 불과해요. 만약에 1년 내에 13조 5천억 원의 단기 차입금을 모두 상환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면은 그 현금성 자산 6조 8천억 그거 처분해봤자 빚을 못 갚는 거거든요. 그래서 롯데그룹이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롯데그룹의 유동성 위기설이 불거지면서 롯데그룹의 자금 조달 여건이 계속 나빠지고 있어요. 회사채 기관 투자자들이 이 엄청난 빚을 갚으려면은 그것을 뭐 어떻게 한꺼번에 못 갚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회사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차환을 해야 돼요. 다시 회사채를 발행을 해서 기존 회사채를 상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기관 투자가들이 회사채 발행을 꺼리는 조짐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서 롯데그룹의 유동성 위기설이 불거졌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